자, 이번 시간은 국토기획법 제일 앞쪽 주제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려면 사실은 이제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정 비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광론 파트를 먼저 공부가 좀 돼 있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부터 보시게 될 텐데, 지금 26회 때부터인가요? 그래서 5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제 2개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그림 먼저 보시고 갈게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건물 지을 때 옆으로 펼치지 마라.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는 거,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학계론 할 때는 이제 공지라는 개념이 도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이슈에서 용적률은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 용적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제한까지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 용도 제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에서 높이 제한의 문제가 도출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지구, 구역, 기반시설의 설정 비계량, 지구 단위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넓은 범주에서 7개가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을 기준점을 삼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단발적으로 구성이 되고 중심축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주제에서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에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되고,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되고,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데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충돌할 때는 상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련한 쟁점들 잡다한 것들을 다 묶어서 보시게 되면 계획의 체계라고 하는 것 자주 구성되지 않고요. 지문 하나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이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기본계획이나 라고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국가계획과의 관계에서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적용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되고요. 좀 특이한 지문 하나 있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빨리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해서 그 위에 있는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해서 19회 때 구성이 되고 거의 구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 매기는 게 기본적인 골격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잡다한 얘기들, 자, 기준 등에 관한 주제, 자, 국토부 장관이 정한 데 있어 25회 때는 어떤 게 지구단계획 수립 기준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됐는데, 하여튼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라는 주제,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한 쟁점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파트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이겠지만은 이 최근 5년 사이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때 또 일정한 절차 등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했을 때 그 적성 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관리계획 파트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는 게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할 때 최근 5년 사이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겠고요.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고, 최근에 이제 28회 때인가 구성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게 될 텐데, 문제가 됐던 거, 도지사, 지금 이제 시장 군수가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맞춰서 기본계획 또는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시장 군수,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27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8회 때 구성이 됐던 것이 도지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검토 등에 관한 주제에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렵게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논의의 전제가 광역계획원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시군을 묶어두는 것, 이걸 광역계획원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원 지정됐을 때 이 내용,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출제 포인트, 수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가 지정과 수립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명제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게 뭐 나온다 만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정하고 수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지정, 광역도시계획권이라고 하는 것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게 되는 것을 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테고,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도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드려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파트에서는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럼 이제 틀리게 되면 뭐냐? 자, 지정 파트에서는 요걸 가지고요, 틀리게 뽑을 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또는 특별시장이 지정한다, 광역시장이 지정한다면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있을 테고요. 특별시가 있을 테고요. 광역시가 있을 테고 도가 있고 이 밑에 구 등이 주로 이슈가 되죠. 도 밑에는 시 또는 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또 국토부 장관도 경우에 따라서 다 2개 이상 시군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는 2개 이상 시군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죠. 특별시 밑에 구밖에 없거든요. 광역시 밑에 구, 물론 이제 이론상 군도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는 그냥 무조건 답을 외우시면 돼. 지금까지 100%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출제가 됐던 쟁점,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걸로 얘기가 다 끝나요. 그래서 일단 광역도시계획 이런 주제 뜨게 되면 무조건 찾아볼 게 지정하고 수립을 찾아보셔야 돼. 해서 지정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지정할 수 있는,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그냥 지문을 읽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립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됩니다. 내용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일단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것을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그냥 되게 간단해요. 국토부 장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때 지정 앞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광역계획권이 2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것을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이때 광역계획권 지정,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의 이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라고 하는 것도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서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묶어서 부를 때 시도지사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데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지정 앞에는 특별시장 들어가면 안 되고 광역시장 들어가면 안 되고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수립이라고 하는 거 경우수를 보게 되면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 지금 시장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예외적으로 다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테고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 자, 국토부 장관 지정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지문들이 거의 4년 동안 지문 5개니까 대략 한 20개 가까운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출제되거나 출제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고요. 최소한 지금까지의 문제에서는 다른 얘기 다 부질없는 얘기고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지정하고 수립만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야 돼요. 자, 기타 잡다한 얘기,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시군을 묶어놓은 것을 가리켜서 광역계획권. 아주 오래전에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논의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게 광역 도시계획 관련한 쟁점들 다 보셨어요. 이제 문제 가지고 보실 텐데 일단은 공법에서는 잘 찍는 게 포인트다 해서 중간에 구질구질한 절차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중간중간 섞여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큰 이슈는 되지 않겠고요.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마저 가서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파트는 지금 이제 24회 때, 27회 때 출제가 되고 잘 안 나와요. 내용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자,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루는, 아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미 본 것처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것들도 주요 이슈.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존재했었죠. 내용 보시게 되면 별게 없어요. 이 파트는. 시험을 많이 못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법조문이 몇 개 되지 않아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수립과 승인 확정, 크게 이렇게 두 개의 뼈대로 갑니다.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스스로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구수, 도 밑에 있는 시장구수가 수립했을 때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인접시군 수립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큰 이슈 안 되고요. 자, 여기서는 거의 유일한 출제 이슈, 제일 유력한 문제가 수립 의무의 면제라고 하는 거. 그냥 이게 까다롭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같이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외우셔야 돼. 그냥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 절대 외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골 되겠습니다. 시골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의 유일한 출제 포인트. 지금 주기로 따지게 되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같이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출제 이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해서 요거 하나 외우는 게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더 보고 말고 일을 다시고 할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24회 때, 27회 때 지금 한 10년 정도 역사에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여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검토 등 관련해서 5년마다 재검토해서 우리 공법에서는 마다마다 5년마다 이런 식으로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중요치 않고요. 이 5년마다 재검토할 때 원래 기본계획 수립할 때 토지 적성 평가니 뭐니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다시 재검토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다라고 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 요거 하나 27회 때 5년 물어봤던 게 하나 이슈.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관리하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주연 이슈 보셨어요. 이게 이제 관리계획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봐야지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까지 가리켜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5개만 바로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될 것이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양이 많아서 따로 이때에 대해서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인데요. 자, 절차는 기본적으로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정되는 고시가 있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의 규제가 나온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각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 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따로 이 높이 제한을 규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 다 제로 해서 아예 건물을 짓지 못한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용도 도시군 관리계획 총론 파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나중에 용도 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 계획 다 공부하신 다음에 요거 체크하게 되면 쉽게 가게 돼요. 그래서 자,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범주라고 해서 7개 있었죠. 7개에 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의 1종, 용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1종,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애써 외우려고 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하나하나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7개를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사업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여기서 도로학교 공원, 자,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자고 해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도로예정지, 학교예정지를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그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실제로 노고다 삽질이 필요한 과정. 그래서 이 사업 3개를 묶어서 용어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사업하는 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사업, 요 29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요건 용도구역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5개, 개, 시, 수, 도, 입해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용도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확히 외우셔야 돼. 해서 이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거는 이제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아닌 걸 고르셔야 할 때, 지금까지 한 8년 사이 2번 나왔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만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 의도라고 하는 것은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하는 거. 개, 시, 수, 도, 입에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요거에 해당한다는 요 2가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이게 이제 관리계획 범주 관련해서 2가지 출제 포인트,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용어 가지고 한번 구성했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출제 이슈가 됐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도시군 관리계획 2반 그리고 결정에 관한 사안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반에서 시장 군수 등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2반하게 된다라고 할 거 2반해야 된다. 그래서 예외 나오죠. 원칙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2반하게 되는데 인접식은 묶어서 2반할 수 있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반권자 원래 시장 군수인데요. 예외적으로 도지사라든가 국토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다 해서 나중에 이제 국토부 장관 입안하는 경우 요게 이제 관련 쟁점으로 구성되는데 의미 없고요. 자, 절차 관련해서 겁나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오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원래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각종 복잡하다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때려 죽여도 못 외웁니다. 너무 복잡해서 거기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것들을 예시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오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외우셔야 돼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오지에서 5년 내에 한 번 했을 때, 그리고 지구 단위계획 운운하게 되면 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도 여기는 분석해서 못 외워요. 그냥 감으로 때리는 거야. 그리고 시험 지문에는 법조문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생략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다 옳은 표현. 공법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자, 그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 구성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오지 들어가면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학원 강사가 들어가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 기본서 가지고 밤에 잘 모아놓으시면 지금 지구단위 계획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한 3분 안 돼서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양이 많아서 때려 죽여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요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외우라고 하는 거나 똑바로 외워라 이런 얘기지. 외우라고 오지 그냥 몸 이렇게 긁어서 오지 이 정도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첫 번째 포인트 생략할 수 있는 거 뭐가 된다? 오지. 특히 이제 지구 단위계획 운운하면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입안의 제한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죠. 해서 자, 지금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종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시장 군수 같은 행정청이 입안하고 시도지사 같은 바로 행정청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인데요. 자, 지금요 입안할 수 있다 관련해서 입안의 제한이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주민은 직접 입안을 할 수는 없다. 이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을 전체 입구와 관련된 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 그 외 용도 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어떻다?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8회, 29회 연속 나왔던 주제인데요. 숫자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됐죠. 주민은 기반시설 관련해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다?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민은 어떻다? 기반시설 운운하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할 수 있다. 숫자 물어봤어요. 나머지 지구 단위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또 더 긴 거 있는데 의미 없고요. 이런 것들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이 관리 계획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숙지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계, 그다음에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관련해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반에 대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얘는 29회 30회인가 연속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반 다음에 논의할 주제가 결정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용도 구역을 정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은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되게 됩니다.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케이스가 될 텐데, 먼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입안할 때 시장군수 대신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입안할 수 있다. 혹시 국토부 장관이 관리계획상을 입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 관련해서 이슈될 게 있죠. 아까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갔는데,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죠.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자, 출제 이슈가 될 게 사실은 뭐냐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다른 용도구역과 다르게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을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용도구역 할 때 또 한번 지적을 해드릴 주제인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암기예요. 뭐 나머지는 책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수식어에 불과하고요. 본질적인 부분은 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 바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자, 국토부 장관 입안한 관리계획, 그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나와 있죠. 수식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외울 때는 그냥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까지 이런 것들이 국토부 장관의 결정권 일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도에 그리는 것을 지형 도면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다음날 매번 장난쳐요. 그래서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길권 보호 관련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외우셔야 된다고.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의미고 자식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뒤에 뭐 지문 보면 말장난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갔을 때 허가 받아야, 신고 없이, 관계 없이, 다 틀린 표현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요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어려웠던 거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시장군수가 5년마다 재검토할 때 상위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본 계획이라든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할 것인데, 이게 여의치가 않다라고 했을 때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도지사 어떻다?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 어떻다?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우셔야 돼요. 멀뚱멀뚱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주요한 쟁점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외우셔야 된다고요. 키워드 뭐라고 그랬어요? 지정하고요. 수립이라고 하는 거. 지정하고 수립을 외워야 돼. 지정 앞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립 앞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뭐 나중에 보겠지만 이 수립 얘기는 무조건 옳게 뽑아요. 옳게.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옳게 뽑고요. 지정 파트에서 보통 틀리게 뽑습니다. 그 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이게 나왔었다고. 그럼 올해 뭐가 시험에 나올 거냐? 모르지. 그러면 지금에 나왔던 거나 똑바로 쳐 외우자. 이게 핵심 이슈예요. 대부분 이거 분석 안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읽어봐요. 좀 이따 이제 문제들 분석에 들어갈 때 제발 읽지 마시라고. 이거 읽어보는 거 뭐냐면은 요행수를 바라는 거야. 혹시 알지 않을까? 공부 더럽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광역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키워드 뭐라고요? 지정하고 수립.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볼 때도 지정, 수립 어디 있나.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점수 맞기 위한 것이고 점수를 맞으려면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광역 도시계획 파트가. 다만 지금까지 5년 동안 4문제 구성할 때 100% 지정하고요. 수립만 가지고 구성했어. 그럼 사람들이 다 맞췄을까요? 개뿔. 그럼 못 맞춥니다. 막 읽어봐. 읽어보고 난리를 쳐. 해서 지정하고 수립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 가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 방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하고 수립이라는 거. 그래서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자, 세 가지죠. 시골 얘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여. 이런 세 가지 권을 모두가 전부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골의 정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아니고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요. 인구 10만 이하 이런 요건을 모두가 전부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는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 5년 사이에 재검토함에 있어서 이미 한번 절차를 거쳐서 한 번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보셨고 관리계획 파트에서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구역이란 말을 써서 얼핏 보면 용도구역 같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관리계획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도시군 계획사업, 세 가지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사업. 세 번째 출제 이슈, 입안 관련해서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해서 5지에서 5년 내에 각종 절차를 거쳤을 때 또 지구 단위계획 관련해서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안의 제한, 키워드 뭐라고요? 제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장비 계량, 지구 단위계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등 제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기반시설은 5분의 4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결정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국토부 장관 입안 관리계획,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등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수산전 보호구역은요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효력 발생 시기, 키워드 뭐라고요? 효력이라고 하는 거,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효력은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이 키워드야.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신고해야지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신고해야지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5년마다 재검토 관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 시장 우수가 재검토를 함에 있어서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지금 제대로 못했을 때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키워드 뭐라고요? 조정 요구. 누가?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서 조정 요구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총론에 관한 주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